미국 가정의 지하실에 가면 커다란 원통형 탱크가 하나 있습니다. 높이 1.5m, 지름 50cm. 냉장고만 한 이 탱크 안에 뜨거운 물이 가득 차 있어요. 미국인들은 100년 넘게 이 방식으로 온수를 써왔습니다. 근데 이 거대한 탱크를 벽에 걸리는 작은 기계 하나로 바꿔버린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 회사예요. 경동나비엔. 북미 콘덴싱 온수기 시장 점유율 50%. 16년 연속 1위. 매출의 70%가 해외에서 나오는 글로벌 기업. 한국에서는 보일러 회사? 정도의 인식이지만 미국에서 나비엔은 온수기의 대명사입니다. 연간 60만 대 이상 판매. 2008년 진출 당시 연 2만 대 팔던 회사가 17년 만에 30배를 키웠습니다. 한국 아파트 보일러 기술이 어떻게 미국 가정의 온수 시스템을 바꿔놓았을까요? 영상 시청 후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대한민국 화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미국의 온수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한국은 보일러 하나가 난방도 하고 온수도 공급합니다. 벽에 걸린 작은 보일러에서 뜨거운 물이 바닥 파이프를 타고 흘러 바닥 난방을 하고 동시에 주방과 욕실에 온수를 보내죠. 한국인에게는 너무 당연한 시스템. 미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난방은 퍼네스라는 장치가 합니다. 가스를 태워서 뜨거운 공기를 만들고 이걸 덕트를 통해 집 안 곳곳에 보내는 방식이에요. 한국처럼 바닥이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온수는 별도의 저장식 온수 기탱크 워터 히터가 담당합니다. 지하실에 놓인 그 커다란 탱크요. 이 탱크 안에 150에서 300리터의 물을 미리 데워놓고 샤워할 때 위에서부터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이 100년 넘게 이어져 왔어요. 미국인들에게 온수기 커다란 탱크. 이건 상식이자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탱크 방식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 낭비가 심합니다. 아무도 안 쓰는 새벽에도 물을 계속 데우고 있어야 해요. 쓰든 안 쓰든 24시간 가동. 미국 가정 에너지 비용의 20%가 온수에 들어갑니다. 둘째, 물이 떨어집니다. 탱크에 저장된 물을 다 쓰면 끝이에요. 4인 가족이 연달아 샤워하면 세 번째 사람부터 찬물이 나옵니다. 미국인들은 이걸 콜드워터 샌드위치라고 부릅니다. 뜨거운 물 사이에 갑자기 차가운 물이 끼어드는 현상. 셋째,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지하실 한 켠을 통째로 차지하는 이 탱크. 미국 집이 넓으니까 괜찮았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공간 효율이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기술이 이미 한국에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요. 한국의 난방 문화는 온돌입니다. 바닥을 데우는 방식.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이 전통이 현대에 와서 보일러 기술로 발전했어요. 19만 7,080년대 한국의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가스 보일러 시장이 급성장합니다. 수십 개 보일러 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죠. 그중 하나가 1978년 설립된 경동나비엔입니다. 처음에는 국내 보일러 시장에서 경쟁하는 수많은 업체 중 하나에 불과했어요. 경동나비엔을 차별화시킨 건 콘덴싱 기술입니다. 일반 보일러는 가스를 태워서 물을 데우고 남은 배기가스를 그냥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 배기가스의 온도가 100도 이상이에요. 엄청난 열에너지를 그냥 버리는 거죠. 콘덴싱 기술은 이 버려지는 배기가스를 한 번 더 활용합니다. 배기가스 속의 수증기가 물로 변하면서 응축 열을 다시 내놓거든요. 이 열까지 잡아서 물을 데우는데 쓰는 겁니다. 결과가 뭐냐? 열효율이 95에서 96%까지 올라갑니다. 일반 보일러가 80%대인 것에 비하면 압도적이에요. 같은 양의 가스로 더 많은 뜨거운 물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배출도 90% 이상 줄어듭니다. 효율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기술. 경동나비엔은 이 콘덴싱 기술 외길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보일러의 또 다른 특징. 순간식이라는 겁니다. 한국 보일러는 물을 미리 저장해 두지 않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그 순간 물이 지나가면서 데워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물이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수도꼭지를 트는 한 뜨거운 물이 계속 나옵니다. 미국의 탱크형 온수기는 물을 미리 데워놓고 쓰는 저장식. 한국은 쓰는 순간 데우는 순간식. 이 근본적인 차이가 나중에 미국 시장을 뒤집는 핵심이 됩니다. 콘덴싱 순간식. 이 두 가지 기술을 들고 경동나비엔은 미국 시장을 노크합니다. 2006년 경동나비엔이 북미 법인 나비엔 아메리카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 보일러를 판다? 당시로서는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온수기 시장에는 넘어야 할 벽이 3개 있었거든요. 첫째, 100년 된 관성. 미국인들은 탱크형 온수기에 익숙합니다. 왜 바꿔야 하는데? 라는 인식의 벽. 둘째, 가스 배관 차이. 미국 가정의 가스 배관은 한국과 규격이 다릅니다. 한국 순간식 온수기를 그대로 가져가면 가스관을 교체해야 했어요. 설치비만 수백 달러가 추가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컸죠. 셋째, 유통구조. 미국 온수기 시장은 배관 설치업자 플러머가 핵심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온수기를 사는 게 아니라 배관업자가 추천하는 제품을 설치하는 구조예요. 배관업자들이 새로운 제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소용없습니다. 경동나비에는 이 3가지 벽을 하나씩 허물어 갑니다. 가스 배관 문제. 가스관 교체 없이 기존 배관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합니다. 이게 엄청난 차별화 포인트였어요. 기존의 탱크리스 온수기를 만들던 일본 린나이 같은 경쟁사는 가스관 교체가 필요했거든요. 경동나비에는 미국 가정의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배관업자 문제. NSS 나비엔 서비스 스페셜리스트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배관업자들을 초청해서 2박 3일간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까지 발급해줍니다. 나비엔 인증 설치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주는 거죠. 배관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인증까지 받으니까 고객에게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게 됐어요. 가격 문제. 미국 현지 업체들의 평균 판매 단가가 4,000에서 5,000달러인데 경동나비에는 그 60%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콘덴싱 기술로 에너지 효율은 더 높은데 가격은 더 싸니까 배관업자들이 고객에게 추천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결과를 봅시다. 2008년 연간 판매 2만에서 3만 대. 2017년 수출 매출이 내수를 추월. 2019년 북미 누적 100만 대 돌파. 2024년 북미 매출 7,749억 원. 2025년 북미 매출 8,658억 원. 전체 매출 1조 5천억 원. 2만 대에서 60만 대. 17년 만에 30배 성장. 미국 탱크리스 온수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미국 온수기 시장에서 콘덴싱 탱크리스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거의 0%에 가까웠어요. 지금은 4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 시장 자체를 경동나비엔이 만들어낸 거나 다름없습니다. 경동나비엔의 해외 성공 이야기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에서도 전설적인 에피소드가 있어요. 2009년 겨울. 러시아에 극심한 한파가 닥칩니다. 영하 30도가 넘는 강추위. 이때 유럽 브랜드의 보일러들이 줄줄이 멈췄습니다. 영하 30도의 추위를 버티지 못한 거예요. 보일러가 멈추면 뭐가 됩니까? 난방이 끊깁니다. 러시아의 영하 30도에서 난방이 끊기면 그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경동나비엔의 보일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한의 추위에서도 문제없이 가동된 보일러. 이 소문이 러시아 전역에 퍼집니다. 한국 보일러는 영하 30도에서도 안 멈춘다. 입소문 하나가 경동나비엔을 러시아 보일러 시장의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2018년에는 러시아 진출 보일러 회사 중 최초로 누적 100만 대 판매를 달성합니다. 2019년까지 3회 연속 러시아 국민 브랜드로 선정. 2020년에는 러시아 올해의 기업상 수상. 초코파이, 도시락에 이어 경동나비엔까지. 러시아에서 사랑받는 한국 브랜드가 또 하나 있었던 겁니다. 경동나비엔은 지금 더 큰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온수기 시장. 이미 1위니까 지켰으면 됐죠. 근데 경동나비엔이 보는 다음 시장은 HVAC. 냉난방공조 시장입니다. 시장 규모가 320조 원.
HVAC가 뭐냐? 난방, 환기, 에어컨을 하나로 합친 시스템이에요. 미국 가정의 냉난방을 통합 관리하는 장치입니다. 미국 가정의 난방을 담당하는 퍼네스에 대해 설명했죠. 가스를 태워서 뜨거운 공기를 만들어 내보내는 장치. 이 퍼네스 시장 규모가 보일러 시장의 10배입니다. 기존 퍼네스는 문제가 있어요. 고온에 건조한 바람이 나오니까 피부가 건조해지고 온도 편차가 큽니다. 가스 누출 위험도 있고요. 경동나비엔이 내놓은 콘덴싱 하이드로 퍼네스는 다릅니다. 물을 데운 수증기를 기반으로 따뜻한 공기를 만들어요. 습기가 있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니까 건조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거기에 콘덴싱 기술로 에너지 효율까지 높이고 유해물질 배출은 줄였어요. 온수기에서 성공한 콘덴싱 기술을 난방 시스템에도 접목한 겁니다. 경동나비엔의 로드맵을 보면 야심이 대단합니다. 현재 평택 서탄의 글로벌 공장 에코허브. 연간 200만 대 생산 규모인데 이걸 439만 대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체 연간 보일러 시장이 130만 대인데 단일 공장에서 그 3배를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세계 최대 규모의 보일러 온수기 생산 공장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는 현지 공장 건설도 검토 중입니다. 관세 리스크에 대응하고 미국 소비자에게 더 빠르게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죠. 47개국 수출, 해외 매출 비중 70%, 7개국의 현지 법인. 그리고 2032년 목표 매출 10조 원. 한국에서 보일러 만들던 회사가 10조 원짜리 글로벌 기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정리해봅시다. 한국 아파트 문화에서 태어난 보일러 기술. 콘덴싱이라는 효율 혁신과 순간식이라는 편의 혁신을 들고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100년 된 탱크 방식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가스 배관이 달랐고 배관업자를 설득해야 했고 소비자의 습관을 바꿔야 했습니다. 경동나비엔은 기존 배관에 바로 연결되는 제품을 만들어 기술 장벽을 넘고 배관업자 교육 프로그램으로 유통 장벽을 넘고 경쟁사의 60% 가격으로 가격 장벽을 넘었습니다. 그 결과 연 2만 대에서 60만 대, 17년 만에 30배. 북미 탱크리스 온수기 시장 16년 연속 1위. 러시아에서는 영하 30도에도 멈추지 않는 보일러로 국민 브랜드가 됐고 지금은 320조 원 규모의 HVAC 시장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일러 하면 그냥 겨울에 틀어놓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시죠? 근데 그 기술이 지금 미국 가정의 온수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쓰는 그 보일러 기술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대한민국 화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